제가 이거 머리가 잘리는 것 같죠? 내 머리 잘리니? 저 화면에서 지금? 딱 맞게 떨어져? 에이, 됐어. 내 머리 좀 잘리면 어떻습니까? 원래 뭐, 그렇게 좋은 얼굴도 아닌데, 그죠? 네? 예. 네. 그래, 여러분 솔직한 거 좋아. 유도 안경 바꾼 거니? 동그란 거 못 봤던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번 주에 안경테를 바꿨어요. 난 이상해요? 제가 안경 인생 이제, 제가 12살 때부터 썼으니까 이제 안경 인생 한 20년 됐거든요. 계산하지 말라고. 지금 머릿속에 계산했지, 지금 있는 거에서. 근데 뿔테를 처음 써봐요. 살면서. 안 어울려? 사실 안 어울릴 만한 이유가 있죠. 제가 조금 잠을 못 잤어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작년 스케줄로 돌아가가지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쉬는 시간 없이 수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많이 좀 사간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대신 수업은 힘차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내신 수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조금 더 포멀하게 변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목소리만 들어가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번 내신 총 4번의 수업인데 여러분 좀 얘기를 해줄까요? 우리가 4번의 수업인데 1주, 2주, 3주, 4주 때 계획이 좀 있을 겁니다. 뭐 굳이 적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1주차 때는 우리가 오늘 하는 1단원 정리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주차 때는 2단원 들어갈 거고요. 3주차 때는 여러분들 외부 지문이라든지 혹은 선택학습이라든지 혹은 좀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 위주로 보게 될 거고 4주차가 그냥 거의 마지막으로 직접 보강 형태로 진행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전부터 주겠지만 있는 거에서 자, 능어대 날짜 다 잡혔습니까? 월요일인지 니네 시험 오늘 며칠 날 보는지 국어? 아직 안 나왔어요? 신정은 나왔어요. 신정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업하시고 월요일 날 또 오세요. 수행평가? 수행평가 뭐 한대? 뭐 그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네 오늘 있는 거에서 여러분. 일요일 이 시간대 조금 졸릴 수 있어요. 특히 이거 영상에 찍히니까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가 조금 불편한 학생들이 있어서 이름을 좀 불러줘야겠습니다. 자, 디카프리오, 엠마 왓슨, 티모시 샬라메. 뭐로 하지 그러면? 이제 내가 아는 배우들 웬만한 이름 다 나왔는데 요새 남자 배우 중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오케이, 됐어. 그러면 자, 디카프리오, 엠마 왓슨, 티모시 샬라메, 그다음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오케이, 됐어요. 이런 거에서. 자, 요게 나오고 4주차 때요. 여러분 전국에 있는 학교 문제 가겠습니다. 전국 학교 문제. 해서 4주차가 진행될 거고요. 자, 좀 간단하게 살펴보죠. 여러분, 1단원하고 2단원이 여러분 시험범인데, 1단원은 우리가 방학 동안에 저하고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대부분 했던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뭐 나오니? 중요한 키워드만 얘기해 봅시다. 화자와 서술자. 오케이. 요 2가지 개념으로 풀어내는 게 1단원이고요. 2단원 지금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들어갔어, 니네는. 아직 안 들어갔고 있는 거예요. 자, 2단원은요. 얘도 최근에 좀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요. 설명 방법과 그리고 설명하는 글을 자, 요 2가지 컨셉을 잡고 들어가는 게 1단원이랑 2단원입니다. 작년에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능어대 시험 요 중간고사 매우 쉽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능어대 중학교 작년 기준으로 본다라면 시험 문제를 보통의 우리가 과제를 해오는 좀 쉬운 문제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문제는 신정중학교 작년 시험이 좀 문제였어요. 이미 우리가 언제 경험했어? 2월 달에 저하고 시험 본 거 있죠? 그 문제. 문학으로 나왔던 12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맞은 학생이 하나 틀렸고요. 대부분은 3, 4개씩 틀렸던 그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원이 좀 특이했던 게 1단원은 여러 문학 문제니까 1단원만 보여준 거였는데 1단원은 어렵게 나왔고요. 2단원은 무지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끔 저한테 시험 때 되면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2단원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문제 쉽게 나와요, 어렵게 나와요? 그걸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니네 선생님이 내요. 제가 여러분 선생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티모시 샬라메? 그거 묻지 말라고. 내가 니네 선생님 마음을 어찌 알겠냐고. 그날 시험 문제 내는 날 니네 선생님이 뭐 할 수도 있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문제를 니네 한번 뭐 대봐 이러고서 작정하고 문제를 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원래 시험 문제를 내고 나면요 선생님들끼리 뭐 하게 돼 있어. 서로 바꿔봐요. 바꿔봐서 이거 좀 문제 너무 애들한테 어려운데 이거 저희 반 애들은 안 가르친 건데 이렇게 해서 뭐해 조율을 해요. 해가지고 선생님 문제 쪽이 좀 어려우니까 제 건 조금 쉽게 바꿀게요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선생님들끼리 사이가 뭐하는 분들 계세요.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비밀인데 그냥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 너는 너대로 내고 나는 나대로 낼 테니까 그냥 나중에 우리 시험 문제 합칩시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 반에서는 가르쳤던 내용인데 옆 반에서는 안 가르쳤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기 반에서는 중요하니까 몇 번이고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그 문제를 낸 선생님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있는 것들. 그럼 이제 서로 뭐 하는 거야? 그래, 우리 반 애들은 더 잘하지, 우리 반 애들은 점수 더 잘 나오게 해야지 하고서 자기만 아는 것들만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돼? 양쪽 다 어려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학교 내신 시험이 평균 70점대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학교 내신이 70점대가 나온다 그럼 되게 어려운 학교인 거예요. 능어대 중학교 시험은 평균 80점대 초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정은 마음을 좀 잘못 먹었을 때 선생님들이 60점대 후반까지도 내려가기도 해요. 작년에 아까 그 우리네 전에 1학기 때 봤던 우리 겨울방학 때 봤던 그 문학 어려운 문제 있었잖아요. 12개짜리 내가 봤던 거. 그 시험 나왔을 때가 70점대 점수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2단원도 어렵게 나왔으면 60점대로 내려갔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점수도 있는 거. 근데 최근에 보면 신정중학교 평균 80점대 초반, 90대 후반 요 정도에서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참고로 신정중학교에서 이거 가르쳤던 선생님이 있다면서요. 비유, 상징, 비유, 상징. 이거 했던 선생님이 신송중학교로 옮기셨다는데 올해? 신송중학교에 좀 이상한 선생님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수험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선생님이 아닐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해보고. 어차피 1학년으로 가셨더라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 계획이고 이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단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 하느냐? 저 계획대로 일단은 문학의 눈 들어가겠습니다. 문학의 눈. 여러분 문학의 눈. 자, 눈 대신 다른 말로 바꿔보면 뭘로 바꿔보면 될까?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거예요. 이 관점은 누구의 관점인 거야? 시에서는 저 관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시에서 이야기하는 화자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달라진다라는 거, 시점이 달라진다라는 거, 요거 배우는 겁니다. 자, 문학 단원을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 1학년 때는 문학을 뭘 배웠니? 성찰, 자아성찰하는 거 배웠고요. 또 비유, 상징 배웠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3학년 때, 그 다음에 갈등 배웠어요. 갈등. 자,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내용 다 나와요. 다시 있는 거. 비유법 나오고, 상징이 뭔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갈등에서는 뭐 배웠어?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가서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갈까 말까 하는 내적 갈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나랑 치고받고 싸우는 외적 갈등.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거 그대로 여기 시험 요소로 들어올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추가가 된다고? 화자랑 서술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들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시험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누적돼서 올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또 진지하게 또 얘기를 하려니까 좀 뻘쭘이란 말도 좀 그런가요? 조금 어색하네요. 그냥 하던 대로 할까요?
아니, 니네는 얼굴도 안 나오는데 왜 니네가 부끄러워하냐? 지금 저 화면은 오로지 나만 보고 있는데. 예, 다음번에는 그런 거 해야 될까봐. 이걸 딱 이렇게 박제를 시켜놔야 될까봐. 이렇게 학생들 한 명씩 와서 저는 누굽니다 하고 인사하고 하는 것 같은 것들. 그래서 틀어줄게요, 여러분. 저 TV 바깥에다가. 저 바깥에 있는 TV. 저 바깥에 TV 안 트지 꽤 됐는데. 다 돈 주고 뭐 하는지 몰라요. 이런 거.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 어디부터 갈까요? 니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크게 신경 안 쓰잖아요. 이런 거. 그래, 신경 쓰지 마. 여기는 중요해. 왜냐면 뒤에 가서 얘기할 거니까. 자, 여러분 이 단원에서 봐야 되는 작품들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엄마 걱정 배우고요. 고향의 백석 배우고요. 백석의 고향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뭐 있죠? 같은 고향인 정지용의 고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은 길게 김유정의 동백꽃 하나 배우고, 선택학습에서는 정철의 훈민가, 그 다음에 수필에서는 흙을 밟고 싶다 나옵니다. 자, 능어대 흙을 밟고 싶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건 안 했어, 또 니네는? 아예? 훈민가는? 이건 했고, 얘가 뭐냐면, 애들 뭐 놀이터에서 흙 밟고 있는데 엄마가 흙 더럽다고 데려가고 이런 얘기거든? 잔 거 아니야? 안 했어, 이거? 있는 거? 그러면 얘는 안 하고, 얘는 했고, 얘는 저기도 했고, 신정은 얘도 했고, 얘도 한 거죠. 지금 있는 거에서. 어쨌든,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여러분 시험이기 때문에 문학단원이 나오면 학교마다 이제 2학년서부터 뭘 더 준비해야 될까? 샬라메? 뭘 더 준비해야 될까? 잠깐, 샬라메를 부르는 게 아니라 티모시를 불러야 되는군요. 이름이니까. 티모시, 뭘 불러야 돼? 왓슨, 엠마. 뭐 이렇게 웃어? 네? 외부 지문 생각해 봐야지. 시가 나오면 여러분 외부 지문 나오는 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시의 목소리, 그러니까 화자가 누군지 파악하는 그런 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설에서는 뭐의 외부 지문이 나올 수 있어? 니네 학교 프린트마다 다 나오더만 짧게 하나에 단락 주고 그거에 뭐를 파악하는 문제? 시점 파악하는 문제. 예. 벌써, 엠마 왓슨 벌써 이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나올지 머릿속에 딱 그려지지. 아니. 그런 게 조금 느껴지지. 조금 느껴지지. 부담 안 줄게, 있는 거. 조금씩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 공부를 해가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막 여러분 이름이랑 섞이고 할 거야. 자, 넘어가서 시의 목소리 부분으로 넘어가셔서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필기 좀 하고 가죠. 자, 시의 목소리니까 이 목소리를 갖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자, 화자입니다. 자, 시를 배울 때 가장 기본되는 몇 가지들만 얘기해 보죠. 화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화자가 처해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시적 상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시적 상황. 자, 시적 상황에 따라서 화자에 뭐가 달라지죠? 자, 예를 들어서 가봅시다. 시적 상황이니까 니네가 뭐 한 상황이냐? 님과 헤어진 상황, 이별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기분이 어때야 돼? 보통은 슬프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 불러요? 화자의 정서라 그러죠. 자, 그럼 그 슬픔을 표현할 때 니네가 슬픈지 안 슬픈지 어떻게 알 거야? 말하는 뭐가 있는 거야? 슬플 때 어떻게 말해?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뭐가 달라지지? 어조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자, 말투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서 자, 난 아직 당신을 못 잊겠어요. 자, 이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못 잊겠어요 하고 밥을 먹어요? 아니죠. 못 잊겠어요 하면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해야 돼? 울어야지. 자, 그래서 그런 걸 뭐라 그래? 행동하는 걸 태도라고 할 겁니다. 태도. 잠깐만요. 7749. 7749 많이 본 번호인데? 어머니 번호 아니야? 저요? 아니, 7749. 자, 다른 쪽이네요. 자, 태도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시에 뭐가 달라지니? 분위기가 달라지죠.
여러분, 잠깐만. 이 태도 제가 조금 설명을 아까 전화 오는 것 때문에 잘 못했는데, 자, 어조라, 이거 봐봐. 여러분, 님과 이별을 한 상황이면, 그거에 따라서 슬픈 정서가 있죠. 자, 그거에 따라서 뭐 애상적인 어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근데 태도는 두 가지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님과 헤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별을 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어떻게 차분한 태도가 되겠지. 근데 이별을 못 받아들여.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 돼! 하고 뭐 하는 사람? 이별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거에 따라서 분위기도 달라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뭐가 달라지는 거야? 작품의 주제가 달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화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집중해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로버트. 이해되셨습니까? 화자가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고요. 자, 예를 하나 그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 걱정을 미리 다 배웠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화자는 어린아이예요. 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장에 갔던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정서는 어때요? 슬퍼요? 엄마를 기다리는데 엄마 뭐 잘못됐어? 무조건 슬프다 그러면 안 되지. 무섭죠. 외롭고 무서워요. 자, 그래서 어조가 어때요? 쓸쓸한 어조죠. 쓸쓸한 어조예요. 자, 태도는 어때? 그래서 외롭게 방 안에 처박혀서 뭐 하고 있어? 울고 있어요. 분위기 어때요? 어둡고 우울해요. 주제,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외로운 마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세트로 쫙 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니네는 엄마가 집에 안 오시면 어때요? 오히려 완전 개꿀. 자, 니네로 한번 화자를 바꿔볼까? 니네야. 여기에 우리 티모시를 넣어봅시다. 자, 티모시가 화자입니다. 그러면 엄마를 기다리지 않죠. 정서 어때? 매우 환호하죠. 환호는 태도로겠네. 자, 정서가 어때? 즐거워요. 어조는 들뜬 어조예요. 태도는 아주 신이 났어요. 분위기 밝아요. 자, 주제 그러면 돌아오지 않는 엄마가 계속 오지 않기를 기다리면서 즐거워하는 학생. 이런 주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거 세트로 가는 거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게 여러분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지금 다 뭐 한 거야?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좀 생략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길게 표현한 거죠. 고등학교 시기에 여러분 이런 게 표현하는 게 시에 대한 종합 세트잖아. 그죠? 갑시다. 그러면 자, 일단 밑으로 해서 낙타라는 시를 좀 가보죠. 낙타. 로버트, 낙타 본 적 있어요? 진짜? 낙타 본 적 없어? 동물원 안 가봤어요, 다들? 동물원 낙타가 있어요. 그럼 낙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낙타가. 우리 샬라멘은 매일 영화 찍을 때마다 저 아부다비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낙타 한 번씩 타고 오고 그런 거 아니야, 있는 거에? 낙타가 어디에 있는 동물인데? 동물원에서 본 적이 없는데. 맨날 동물원 가가지고 저거 공룡 보고 온 거 아니야? 털 쓰고 돌아다니는 거? 자, 낙타라는 시고요, 여러분. 이 시는요, 여러분 일단 반을 뭐 해봐야 돼? 쭉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제가 처음 배우는 것처럼 설명 안 합니다. 얘를 반을 쫙 쪼개보는데, 기억나? 이거 한 거? 근데 선생님 수업이 이상해요. 깜짝 놀랐네. 내 수업 이상하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근데 그런 얘기는 저기 지금 되면 안 돼서 선생님 수업이 나랑 안 맞는다고 얘기해줘야지. 선생님 이상해요. 그럼 여기서 제대로 듣고 가십시오. 그러면 자, 일단 반쪽에 보시고요. 낙타를 보는 두 사람의 관점이 나타나요. 자, 왼쪽은 사람의, 여기 화자는 누구야? 왼쪽은 사람이에요. 자, 오른쪽은 낙타 자신이 이야기하는 화자예요. 자, 화자가 다르면 같은 사물도 어떻게 본다? 다르게 본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분위기도 달라질 거예요. 자, 일단 사람이 볼 때 낙타 등에 자, 뭐가 있다라고 봅니까? 혹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두 개씩이나? 하고 놀라죠. 그러면서 사막을 자, 터벅터벅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터벅터벅은 어떤 느낌이야? 밝게 가는 느낌이야? 무겁게 가는 느낌이야? 이거 우리 배웠어요. 이거 무슨 모음이라 그랬지? 음성 모음이라고 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무겁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인간으로 기준해서 봤을 때 이렇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걸 들은 누가? 낙타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건 내 도시락인걸? 자, 혹이 뭘로 바뀌어? 도시락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그리고 혹은 병이거든?
근데 도시락은 뭔 느낌인 거야? 뭐 하러 가는 거야? 소풍 가는 느낌이잖아. 즐거운 느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터벅터벅이 아닌 좀 더 가볍게 가는 어떤 느낌으로? 타박타박으로 가요. 여러분 저한테 철썩철썩 맞을래요? 찰싹찰싹 맞을래요? 둘 다 싫어요? 내가 계속 이름을 헷갈려 하는데, 잠깐만. 뭐였지, 이름이?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는 저한테 찰싹찰싹 맞기를 원합니까? 철썩철썩 맞기를 원합니까? 이양 골라야 된다라면. 철썩? 그런 취향인 거야? 좀 더 세게 이런 취향인 거야? 이런 거에? 가벼운 느낌이잖아.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 가는 느낌이니까. 자, 그 다음에 무겁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즐겁단다라고 세트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예요, 바로. 같은 관점이지만 혹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구는 혹으로 보면서 아파할 거를 생각하고 누구는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 가는 느낌으로 가볍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도 여기까지만 나도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잘 써보니까 여러분 여기를 한번 와보세요. 특이한 게 나왔더라고. 자, 이 시를 바탕으로 이 서술자가, 화자가 누군지 생각해 보라는데, 낙타와 사람 사이의 대화를 뭐 하는 사람? 상상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뭐 하고 있는 거야? 멀리서 생각하고 있는 화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다라.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게 학교마다 요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가끔. 요런 거 너무 별 의미 없다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가보십시오. 저는 되게 재밌게 생각해가지고 저 시를. 저는 제가 순수해서 그래요. 내가 순수하다라니까 왜 콧구멍이 벌렁거리냐? 야, 믿어. 야, 솔직히 45살 먹은 아저씨가 순수하면 얼마나 순수하겠어, 사실. 그래도 적당히, 이 정도면 적당히 순수한 거야. 안 그래, 티모시? 엠마 왓슨은 그런 거 못 느끼나 봐? 그냥 그럴걸. 이름 좀 촌스럽게 져줄걸. 봉식이 춘자 뭐 이런 걸로 져줄걸. 자, 시에서 말한, 이제 여기서부터 다 배운 거니까 동그라미 치고 가죠. 시에서 말하는 일을 우리가 화자 또는 뭐라 부릅니까? 시적 화자라고 부르니까 혹시 용어 달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자, 여기가 중요한 게 나오네요. 효과적으로 들어가도록 말하는 일을 뭐 하는 거라고 얘기 나와? 설정하는 거예요. 즉, 말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조건 작가의 뭐를 담고 있다라고 봐야 돼?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반성문 같은 거 써본 적 있습니까? 야,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화자가 나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에서. 화자, 말하는 이가 나인 경우는 주로 어떤 시에서 그런 게 일어났다고 우리 배웠지? 자, 반성문을 한번 써봐요. 반성문 쓰는데 티모시 이렇게 할 거야. 티모시는요, 오늘 반성합니다. 앞으로 티모시는 이런 일 절대 안 할 거고요. 티모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야, 누가 봐도 이거 반성문으로 느껴, 안 느껴? 안 느끼잖아. 자기를 삼자화 시키는데?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삼자화 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것들? 어떤 성격의 시들? 고백을 하거나 뭐 하는 시들? 반성을 해야 되는 시들에서는 화자와 내가 같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배웠던 시, 맨날 시마다 반성하는 사람 누가 있어? 예, 그렇지. 윤동주 같은 시들은, 야, 설마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서 이 화자가 윤동주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크게 없죠. 예,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런데, 기본적으로 치자면요, 여러분. 화자와 나는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에요. 자, 당장, 디카프리오, 네가 좋아하는 여자애를 관한 시를 쓸 거야. 근데 그거를 너로 했었으면 남들이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알아봐요. 네. 이거 디카프리오가 쓴 거네? 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때 너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게 왜? 나 아니거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화자는 나하고 같지 않습니다. 자, 특히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화자가 사람이 아니라 뭐인 경우? 동물인 경우 있죠. 자, 동물인 경우 화자를 세우면 어떤 때, 뭘 의도하는 거야? 우리가 얘를 우화적이라고 해서 얘기했었지. 이건 사회를 뭐 하는 것들에서? 비판하는 것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니네가 대표적으로 중학생이 읽어야 될 필독서인 1984 같은 거. 동물농장, 조지 오웰.
몰라요? 네. 이렇게 무식할, 자, 그 다음에 사물을 갖다가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화자로 세우는 경우도 있죠. 자, 여러분 볼펜을 하나 놓고 봅시다. 볼펜이 화자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화자면 볼펜을 꽉 쥐는 건 열심히 뭐 하기 위한 생각인 거야? 공부하기 위한 마음이 담겨 있죠. 근데 니네 볼펜의 입장에서 니네가 꽉 쥐는 걸 생각해봐. 그럼 뭐야?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꼭 힘만 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달라요. 그 쓰는 거에 따라서. 자,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때는 사물이나 동물 같은 것들로 화자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로 들어가 보죠. 있는 거. 엄마 걱정 갑니다. 자, 니네가 학교에서 다 배운 거고 심지어는 저하고 겨울방학 때도 한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들만 딱딱딱 잡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엄마 걱정이니까 자, 작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기형도라는 작가입니다. 자, 기형도는 여러분 자습서 오른쪽에 보시면 소개가 잠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무슨 소개 글이야? 그냥 정말 모범적인 소개 글이에요. 자, 이 사람 몇 살에 죽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정도, 예, 30살 되기 전에 죽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가 많이 있진 않고요. 대신 이 사람의 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어렵게 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커서도 어때? 부유하게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때 기자나 이런 작가들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다 가난하게 살았던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한 극장의 차가운 바닥에 한겨울에 쓰러진 채로 죽은 채 발견돼요. 30살 때. 그러니까 되게 삶이 어때? 비극적이야. 자, 이 작가가 쓴 이 시 안에서 이 작가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그대로 어떻게 돼 있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 이 엄마 걱정이란 시에, 지켜프리오. 이 엄마 걱정이란 시에 긍정적인 단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얘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자, 기영도의 다른 시들은요, 3주차 때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기영도의 다른 시에서는요, 어린 시절을 다 떠올리는 그런 시들이 많거든요. 아빠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아빠가 없고 엄마가 뭔가 레슨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 보면 항상 바람이 불고 귀신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요. 무서워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어른 물을 깎아 먹고 막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시는 딱 중학교 2학년 정도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엄마 걱정 가보죠. 자, 열무 30단. 열무 30단의 밑줄 그으시고, 이거는 뭘 뜻하는 거야? 자습서에도 안 나오지만 다 이해하셔야 되죠. 열무 30단 뭘 뜻하니? 엄마가 지고 있는 뭘 뜻해? 예, 책임감이에요. 엄마가 느끼는 책임감. 왜? 엄마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자, 천재박교과서, 방문중학교가 쓰는 천재박교과서는요, 여러분, 요것도 물어보긴 해요. 30단이거든요. 자, 이 단의 품사는 뭔가요? 배웠는데. 니네는 얘기해줬어, 선생님이? 니네 선생님이랑 다르지, 국어 선생님. 니네 선생님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이번에 새로 오셨어요. 니네 선생님이야? 니네 선생님, 새로 오신 선생님이야? 예, 선수. 근데 왜 다르게 느껴?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야, 있는 거. 근데 그 예송에서 오신 선생님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평상시 생활에서 좀 까다롭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오만하면 경고해요. 그러니까. 너는 안 찍힌 거, 넌 찍힌 거 아니야, 벌써? 있는 거에? 자, 선생님 뭘 할 거 아니고. 자, 얘는 의존명사입니다. 왜 의존명사야? 뭔가를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거 3주차 때 다시 한번 알려줄 텐데, 열무는 세는 단위가 뭐야? 묶음을 단으로 부르고요. 자, 북어는 그럼 뭐라고 배울까? 북어는 쾌라고 불러요. 쾌는 몇 마리? 20마리. 생선은 손이라고 부릅니다. 생선 한 손. 그럼 몇 마리? 2마리. 이거를 그 교과서에 살짝 뒤로 이렇게 뭐 더 알아보기 이런 식으로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3주차 때 소개를 좀 더 해줄게요. 일단 시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신 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신 애가 원래 어디에 와야 돼?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버렸어? 밑줄로 내려놔 있어요. 자,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 가면 배우겠지만 행갈이라고 부릅니다. 행을 바꿔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의도적으로 저렇게 행을 갈아서 썼겠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만큼 안 오신다라는 걸 뭐 하기 위해서야? 강조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가 근데 강조를 할 때는 한 번만 하지 않고 몇 번 하게 돼 있어? 2번 이상 반복하게 돼 있죠. 자, 반복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운율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자, 여러분 요거 그냥 세트로 가시면 돼요.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자, 그럼 운율이 뭐도 만들 수 있다? 분위기도 만들 수 있죠. 자, 안 오신다라는 부정적인 말이 반복되니까 분위기도 어떻게 되겠어? 예, 부정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거가 됩니다. 세트로 쫙 가시고. 자,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자, 해가 시들었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갖죠. 해가 시들었다 무슨 뜻 가죠?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야. 엄마가 아침에 장에 갔다가 시간이 흘러서 밤이 이제 저녁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 시들었으니까 열무가 뭐 한 거야? 시들었어. 안 팔렸다는 거야. 그럼 엄마가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무가 안 팔렸으니까 엄마도 어때? 시들었어. 엄마가 시들었다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엄마도 힘이 뭐 한 거야? 빠져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엄마도 지친 상태가 되는 모습.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자, 근데 해가 시들었다는 여러분 무슨 감각으로 표현한 거니? 듣는 거야? 보는 거야? 예, 그래서 시각이죠. 자, 나는 그래서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찬밥은 어떨 때 찬밥이라 그래? 니네가 어딘가를 갔는데 니네들 아무도 말도 안 걸어주고 있는지도 몰라. 그럼 나를 뭐 대우한다 그래? 찬밥처럼 대우한다라죠. 예, 이거. 그래서 찬밥은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거고요. 자, 얘는 무슨 감각인 거야? 촉각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거니까 촉각, 피부로 느끼는 촉각이에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역시 안 오시네 반복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주십시오. 이거는요, 여기 나오는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자, 니네는 얘가 무슨 심상인지라고 배웠니, 학교에서? 청각. 청각. 기억 안 나고. 청각. 거짓말하고 있네. 기억 안 나면서. 자, 근데 여러분 자수 오른쪽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른쪽에 왼쪽 날개를 보세요. 옆 페이지. 거기 보시면 각각의 감각적인 이미지를 나눠놨는데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은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니네가 그렇게 자신 있게 청각이라 그랬는데 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청각이 아닐까? 그건 또 아니에요. 안중에서 아니에요. 애매해서 안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면 얘를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그래서 다르게 가르치긴 하는데 얘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공감각입니다. 공감각이 뭐였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넘어가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뭐 이게 왜 공감각이냐? 자, 엄마의 발소리 타박타박 하는 발소리가 마치 뭐처럼 희마리가 없는 거야. 배춧잎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어? 아니면 안 팔려서 시들었어? 시들었잖아. 그러니까 배춧잎처럼 발소리가 희마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들려오는 소리가 매가리가 뭐 한 거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이 뭘로? 시각으로 옮겨가는 과정, 전이 되는 과정이라고 해서 얘를 공감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좀 고급진 거라서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왜냐면 니네 선생님들도 애매해서 얘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험 문제를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니네한테 공감각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는 좀 애매한 시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뭐 여러분들 저하고는 다 했잖아요. 니네 알려줘서 공감각이라고? 근데 아까 왜 청각이라 그랬어? 엠마 왓슨, 지금 1억이야? 자꾸 그러면 스파이더맨 물러오는 수가 있어. 자, 요런 거죠. 공감각이라고 알아두세요, 있는 거. 자, 그런데 그마저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 그래서 정서가 나타납니다. 어둡고 뭐해? 무서워요. 그잖아. 엄마가 안 오고 밤은 시간이 돼서 혼자 있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어둡고 무섭겠어요. 자, 금간창틈이 보여주는 건 또 뭘 의미해? 집이 형편이 좋지 않죠? 여러분 창틀에 금가 쓰면 바로 뭐예요? 수리해야지.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자, 금간창틈으로 고요히, 자, 뭐가 내립니까?
빗소리가 내립니다. 자, 빗소리 같은 애들을, 비 같은 애들을 우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무슨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라고 하죠. 하강의 이미지는 긍정, 부정. 티모시, 긍정, 부정. 떨어지는 건? 예, 부정이죠. 여러분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부정. 여러분 부모님 주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무도 안 봐. 누가 본다 그래. 이런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주식이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투자했어요. 그냥 비웃어. 소리 내도 돼. 아무도 니네 얼굴 안 나오도 되니까. 자, 그래서 하강 이미지. 안 그래도 무서운데 빗소리가 떨어지니까 훨씬 더 어떻게 돼? 무서워지죠. 자, 그래서 정서를 뭐 하는 거라고 니네 알아두면 돼? 예,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 거리. 자, 근데 문제는 뭐야? 던이에요. 자, 던은 어쩔 때 쓰는 어미지? 과거를 회상할 때. 너도 참 예뻤었던데? 디카프리오도 한 5살 때는 귀여웠던데? 귀여웠어와 귀여웠었던데는 다르지. 있는 거에서. 자,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나오죠. 실수하지 말아야 해요. 화자는 어린아이야, 어른이야? 예, 어른이에요. 어른이에요. 어른이 된 화자가 과거를 뭐 한 거야, 지금? 회상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통에 나한테도 어린 시절 떠올려 그러면 최대한 뭘 떠올리려고 하겠어? 즐겁고 좋았던 기억 떠올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다 어때? 서러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뭐야, 그러면? 촉각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보통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라는 건 어떨 때 하는 거야? 뭔가 감동을 받았을 때도 그렇지만 이 경우는 감동이 아니라 뭘로 봐야 돼? 슬퍼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뭐가 나와?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울컥. 그러니까 여전히 과거를 뭐 한 걸로 본다? 인식한다? 좋은 거, 나쁜 거? 예, 부정적인 기억으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슬프고 어두운 기억으로. 자, 그 시절 내 은연에 자, 윗목에다가 별표 치시고요. 자, 윗목하니까 대비되는 개념이 나와야지. 윗목이니까 뭐랑 대비돼? 아랫목이랑 대비되죠. 이런 거. 아랫목은 뜨거워, 차가워? 뜨겁고, 윗목은 차가워요. 자, 그러니까 부정적인 차가운 감각으로, 촉각으로 기억하는 거야. 얘도 역시나. 자, 그러면 과거도 어둡고, 현재도 어둡고. 자,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뭘로 연결되니? 과거, 현재가? 차가움이라는 걸로 연결돼요. 자, 어렸을 때의 차가움. 뭐가 있어? 차가움을 보여주는 소재. 어렸을 때 차가움을 보여주는 이미지. 차가운 이미지. 어렸을 기억 중에. 찬밥. 자, 그 다음에 윗목. 오케이.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있는 것들.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저 촉각적인 힘상으로 아랫목과 그 다음에 윗목과 찬밥이 연결되죠. 자, 이 시는 조금 이제 내용은 다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시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좋은 의미로. 자, 그러면 이 시를 선생님들이 직접 뭐 하십니까? 바꿔서 창작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화자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건 뒤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있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딴 거 필요 없이 뭐만 좀 동그라미만 쳐보고 갑시다. 자, 여러분들. 자, 자유시가 있고 서정시가 있는데 여러분 자유시의 반대는 뭡니까? 자, 요런 용어들 미리 알아두십시오. 자유시는요,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걸 얘기하고 정형시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걸 정형시라래요. 자, 니네 이번 시험 범위에 정형시 있니 없니 그러면? 있어요. 훈민가, 시조가 바로 정형시예요.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감각적이란 말에도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로버트. 자, 어떨 때 우리가 시가 감각적이다라는 말을 쓰니? 감각이 영어로 뭐야? sensual하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sensual한 건 어떤 거야? 내가 학생을 때릴 순 없고. 자, 이런 게 sensual한 거잖아. 어떤 거야? 많은 감각 기관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즉, 촉각, 시각, 후각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 뭐라고 부른다? 감각적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제재를 서글펐던 기억이고, 됐고, 자, 어른이 된 화자라는 거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그 다음에 감각적 시어 아까 얘기했어. 뭐야? 심상이 많이 활용됐다. 그 다음에 부정적 시어가 반복돼서 분위기를 뭐하게 만든다? 어둡게 만든다. 그 다음에 말하는 이의 정서를 다양한 대상에 찬밥이든 뭐든 뭐 이런 거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 됐고요. 다 됐고, 더 설명할 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앞에서 설명한 것 때문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나오죠.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만 보시면 힘든 하루를 보낸 지친 엄마의 발걸음 소리를 시들어버린 배추잎에다가 비유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래서 공감각이니까 발소리가 엄마 뭐처럼 보이는 거야? 시든 배추잎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청각이 시각으로 전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뒤에 거 다 넘어가시고 다 여러분들 아는 거고. 자, 이 부분이죠. 요거 3번입니다. 말하는 이가 시의 분위기와 주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 예시 답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습서에 나와 있는 이 시는요, 절대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선생님들 자존심상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낼 수도 없고요. 자습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 내시면 나중에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못 내는데 대신 파악은 좀 해봅시다. 자, 아들 걱정이니까 화자가 누구로 바뀐 거야? 엄마로 바뀌어버린 상황이죠. 자, 엄마가 밥 차려주고 시장에 간 것까지는 똑같아. 그리고 안 팔리는 것도 똑같아. 엄마의 안 팔리는 답답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뭐가 내려져? 쏟아지는 비입니다. 엄마가 안 팔리는 그 걱정, 아들 걱정하는 마음이 더 어떻게 되죠? 비 때문에. 더 심화되는 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아들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되죠. 혼자 있을, 쓸쓸하게 있을 아들 걱정을. 자, 그런데 우리 원래 시는 어른이 된 화자지만 이 시는 어른이 된 엄마 자체가 말이 좀 이상하군요. 노인이 된 엄마가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회상이 나와 안 나와? 여기서는 안 나오죠. 그냥 얘기해요. 길고 지친 하루.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제일 달라지는 부분. 그래도 엄마니까 계속 우울하게 울고 있으면 돼, 안 돼? 물론 엄마도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니네도 엄마한테 화내고 그럼 엄마 하루 종일 화내는데 어른도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얘는 국어 교과서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뭘 내본다라고 얘기해? 힘을 내본다라고 얘기하죠. 자, 힘을 내본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어? 바이타민. 예, 바이타민이 나오니까 당연히 힘을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교과서에 써 있었어? 그래? 그럼 여러분 제가 분석한 대로 보시면 되죠. 지금 있는 거에서. 자, 여러분 다른 교과서에서는요, 얘를 가지고 뭔 활동을 하죠? 화자를 누구로 바꾸냐면 옆집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를 걱정하는 내용으로 화자를 바꾼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저 오늘 옆집에 누구로 할까? 이름 뭘로 할까? 몽유로 합시다. 몽유. 옆집 몽유. 엄마 오늘도 또 기다리네. 쟤네 엄마는 오늘도 또 늦게 오네. 그럼 뭘로 끝나겠어, 끝에는? 혼자 둘 거야, 그 친구? 밥도 못 먹었을 텐데 찬밥이라도 있으니 먹여야겠으니 우리 집으로 불러서 해야겠네라는 친구가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시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더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고 우리끼리 돌려 읽어봐도 돼요. 여러분들 있는 거.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고향으로 넘어갑니다. 50분. 50분? 지금 50분이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10분 정도부터 촬영을 시작했으니까 아마 녹화 시간은 40분 정도. 응? 더워요. 벗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더 벗으면 저는 안 더울까요? 사실 앞에 있는 제가 제일 더워요. 여러분 이거 나 걱정돼 지금. 화면이 야 니네들 집에 TV 오래 켜놓으면 뭐 어때? 화면이 나오면 덥잖아. 나 여름 어떻게 되지? 이 에어컨을 좀 더 큰 걸 설치했었어야 돼. 여러분 제가 학원 처음 차릴 때는 돈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지만. 하나 덜 다는데 200만 원 들어요. 우리 전부잖아. 좋아. 저 어떻게든 학원 안 다니려고 저렇게 길을 쓰는 학생들이 있어서 안 돼요. 불안해. 틈만 나면 튀려고 저 준비하고 있는 저 티모 샬라메 같은. 응? 내가 모를 것 같아? 이 티모 샬라메? 응? 그래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데 진짜 조금 덥긴 하다. 바람 좀 가요? 그러면? 좀 나? 대신 냄새 가는 거 아니야? 뒤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표정으로 막 얘기한다. 와, 눈으로 욕한다, 막 나한테. 그럼 제가 어제 12시간 반 스트레이트 수업하고 나서 지금 등이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등을 못 굽히겠어. 인사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자, 고양 갑니다. 백석의 고양. 얘도 더 쉬우니까 여러분 얘는 더 짧게 좀 정리하고 하죠. 자, 백석의 고양이 있으면 뒤에 뭐가 나오니? 정지용의 고양이 나오죠. 여러분 정지용의 고양이 뒤에 나오니까 그 고양을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걔도 꽤 할 거 많으십니다. 자, 여기서는 뭐 때문에 같은 제목을 다루고 있는 시를 두 개를 놓는 거야? 왜 같은 제목의 시 두 개를 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비교하려는 거야? 같은 소재인데 그 소재를 보는 화자에 따라서, 즉 관점에 따라서 내용과 분위기가 어떻게 되니까? 달라지니까. 자, 그러면 백석의 고향에서는 이거는 키포인트니까 그냥 하고 갑시다. 고향은 어떤 곳으로 기억되는 거야? 백석의 고향은 따뜻하고 뭐한 곳으로? 뭐의 대상이야? 그리움의 대상으로.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 이게. 자, 정지용의 뒤에 나오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이 아니려니 하는 정지용의 고향에서는 고향은 뭐, 어떤 공간으로? 상실감을 주는 안정적이지 않은 느낌의 고향으로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있는 것들. 자, 그러면 고향 다시 들어가 보죠. 있는 거에서. 자, 백석이라는 작가가 나옵니다. 자, 백석은요, 백석의 시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백석이 언제 시를 썼던 사람이야? 일제 강점기 때 시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럼 백석은 어린 시절 고향을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그래서 백석 시 중에 이런 시들이 좀 많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을 되게 어떤 느낌으로? 동화적인 공간으로 상상해내서 쓰는 시들을 많이 써요. 백석. 자,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화적이란 말에다가 좀 해야죠. 동화적이니까 분위기가 어떤 거야? 밝고, 동화인데 어두울 순 없잖아. 밝고 좀 희망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로 많이 써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시에서 여러분 동화적인 느낌이 나는 부분이 어디야? 의원의 외모를 어떻게 표현해놨어? 의원의 외모가 신성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우연한 일이잖아요.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있는 사람이 하필 고향에 아는 사람이랑 연결이 돼요. 이 내용 자체가 어때? 굉장히 동화적이고 흐뭇한 이야기가 돼버려요. 네, 밝은 분위기예요. 있는 것들. 자, 그럼 가봅시다. 백석의 고향. 자, 나가 나왔으니까 이 시는 시의 화자가 일단 뭐 하는 시? 등장하는 시죠. 나가 나옵니다. 자, 그럼 나의 시적 화자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북관이라는 지역에 있답니다. 자, 이 화자는 고향이 어디야? 뒤에 나오지만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에요. 실제 백석의 고향이기도 해요. 자, 이 정주니까 여기를 뭐라 불러? 타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도 알아두세요. 오케이, 로버트? 타향. 고향이 아닌 다른 곳이에요. 자, 함경도 북간 지역에 나와서 혼자 알아두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왜 기분이 어떨까? 아픈데 챙겨주는 사람도 없는 외지야. 그러면 외롭고 뭐해? 그냥 쓸쓸한 기분으로 시작을 해요. 있는 거. 아파. 자, 그래서 어느 아침은 아침의 평안도 발언입니다. 평안도 방언. 방언이 뭐야? 사투리 있는 거. 자, 아침 의원을 베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의원을요, 여러분들 요즘식의 병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당시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니까 어딜 간 거야? 맥짓고 침 놔주는 한의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생각할 때 열애와 같은 상, 이거를 설마 흰 가운 입고 있는 의사로 떠올리시면 안 돼요. 머리에 뭐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투 같은 거 쓰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그 의원은 열애와 같은 상을 합니다. 부처님 같은 얼굴을 해. 어떻게 생긴 거 그러니까.
푸근하게 이렇게 웃고 있고요. 관공, 관우의 수염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모의 느낌이 나는 분위기, 동화적 느낌이 나는 분위기고요. 수염을 들이워서 먼 옛날 어느 나라에, 자, 동화적 느낌이 나니까 뭐 같아? 신선. 신선이 누구야? 산신령, 산할아버지. 이도끼가 니도끼냐, 은도끼가 니도끼냐 했던 그런 이미지들 떠올리시면 돼요. 신선 같은데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자, 여기서부터 조심하십시오. 별표 치셔야 됩니다. 왜? 자, 우리가 보통 시는요, 어떤 장면에서 느껴지는 기분이나 정서 같은 걸 얘기하는데, 자, 얘는 이 시의 특징의 하나입니다. 서사적이라고 불러요. 어이? 서사. 서사가 뭐였지? 서사.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걸 서사라 그래요. 자, 왜 이 시가 서사적이야? 뭐 때문에 서사적인 느낌이 들지? 의원과 내가 뭐 하는 거 나오니까, 뒤에. 둘이 나누는 뭐 때문이야? 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때문에 이 시는 무슨 느낌이 난다? 서사적인 느낌을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합니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확인할 거. 멘트 문장 하나마다 누가 말한 건지 구별하셔야 돼요. 자, 고향이 어디냐고는 누가 물어본 거야? 의원이 물어보고, 평안도 정주라고 얘기하는 건 나예요. 자, 그럼 아무개 씨 고향이라고는 의원이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아무개 씨 고향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면 아무개 씨를 아느냐고 물어본 건 내가 물어본 거고. 자, 그랬더니 의원이 빙긋이 웃음을 띠더니 뭐라고 얘기해? 막역지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의원이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나오는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고 하니까 얘는 내가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누구를? 아무개 씨를. 자,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죠. 자, 나가 있고요. 누가 있어? 의원이 있어요. 자, 나하고 의원 사이를 연결해주는 누가 있고? 아무개 씨가 있어요. 여러분 설마 아무개 씨를 성은 아고 이름을 무개로 기억하는 건 아니지? 아무개 씨가 있어요. 자, 그럼 나하고 아무개 씨의 공통점은 뭘로 묶여 있어요? 같은 고향이에요. 평안도 정주가 고향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로 여기는 사람이야?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모르겠어. 이거 영상으로 녹화되는 걸 되게 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나는 이 아무개 씨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버지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 여기는 거라 했잖아. 야, 아버지면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니네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다며.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니네는 그렇게 배웠어? 니네도? 그지? 너네들 그거 어떻게 배웠어? 같은 선생님이잖아. 기억을 못하는 거고. 티모시.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엠마 왓슨,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인 것 같아? 아버지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아버지로 섬기는 자니까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지? 근데 그럼 수업 시간에 그거 아무도 안 물어봤어?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야. 입을 다물어. 왜? 나 좀 궁금해요. 나도 이 부분 있는 거. 근데 어쨌든 아버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버지로 섬기는 자라고는 거고. 그럼 아무개 씨하고 의원은 서로 뭐한 지간이야? 막역지간인 친구 사이예요. 자, 그러면 아무개 씨는 나와 의원 사이를 뭐 하는 사람? 이어주는 사람. 자, 이런 걸 뭐라 그래? 예, 매개죠. 매개 있는 거에서. 자, 그러면 나하고 아무개 씨하고 의원이 있는, 지금 같이 있는 이 공간이 우리가 아까 했던 어디야? 병원이라고 쓰면 안 되겠구나. 아니, 그래. 이해만 하세요. 의원이라는 병원이잖아. 있는 곳. 자, 그럼 이 안에서 나하고 아무개 씨하고 의원이 다 있으니까 여기가 하나의 또 다른 뭐가 되는 거야? 예, 그렇지. 이거를 이해하셨어야 돼요. 이게 또 다른 고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는 실제 고향에서 몸은 떨어져 왔지만 여기가 뭐야? 오늘 아파가지고 간 병원에서 또 다른 뭘 찾게 된 거야? 고향을 찾게 됐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런 건 설명해 주셨니? 여기가 새로운 고향이다라는 느낌.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여기가 고향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네 이것도 했다며. 자, 이 막역지간이랑 같은 사이를 보여주는 한자성어. 수어지교, 관포지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중마고? 중마고 있었어? 그 다음에 뭐 있잖아, 하나 더. 그러니까 두 개가 더 있어? 모란지교 없어? 모란지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모란? 아니야, 모란은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 빨리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일단 네 개는 채우고 가야지. 어떤 애들은 이거 얘기하던데? 좋아한다. 네? 그분 몰라요. 이따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 글자로 몰라야 돼요, 그러면. 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성어 있는 거,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더니 우연히 넌지시 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아. 자, 근데 그러니까 따스하고 부드럽답니다. 자, 의원의 손길에서, 자, 우리가 일종의 얘를 뭘로 보면 돼? 스킨십으로 보면 되죠. 이상한 생각으로 스킨십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도 스킨십이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저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지금 저하고 이렇게 실제 수업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하고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런 스킨십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변태적이고 이상하고 더러운 그런 스킨십이 아니라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들이 왜 이렇게 스킨십 할 때 좀 시비 별로. 저를 맞아볼래요? 배 아니야 이건 근데? 더 쪽팔리기 전에 그냥 이거 해야지.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럽다. 서로 뭐가 일어난 거야? 예, 접촉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자, 이게 바로 아까 그 핵심인 거죠. 그림 그렸던 거예요.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까지 여기에 다 있었다라는 거지. 근데 아마 니네 선생님이 아버지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는 확실해. 의원이잖아. 그러니까 아무개 씨가 바로 이 아버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려고 한 것 같은데 나는 동의할 수 없어.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건 다시 선생님한테 확실하게 한번 물어봐.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 저는 학원 강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줘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학원 선생님이 이렇다는데요? 이러고 가서 학교 가서 따지잖아요? 100% 안 먹힙니다.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무덤을 파는 일이야. 자, 그럼 얘도 동그라미만 몇 개 쳐보고 갈까요? 자, 자유시 서정시고, 자,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서사적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왜 서사적이라 그랬어? 두 사람이 나누는 뭐가 있어서? 대화가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역시 서사적 구조 나왔고요. 자, 어조도 다정다감하고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아하. 자, 이것만 좀 정리하죠. 자, 낯선 타향에서 혼자 알아두었으니까, 자, 여기서 뭐가 느껴져야 돼요? 외로움. 자, 그런데 아버지의 친구라고 하는 의원을 만나서 반가웠고, 나중에는 그 의원의 손길을 통해서 따뜻하고 친근한 고향을 느끼게 됐다. 이렇게 가는 감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고향의 의미. 백석의 고향에서는 친근함을 느끼게 해주는 다정한 공간에 긍정적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반대되는 의미로 가야죠. 넘어가 보죠. 뒤쪽에 학습활동에 누가 있습니까? 몇 쪽이지? 31쪽. 정지용의 고향입니다. 자, 아예 실제복이 똑같아요. 그리고 정지용입니다. 자, 여러분, 정지용이라는 작가는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뭘로 유명할까? 이미지스트로 유명합니다. 이미지스트. 자, 이미지가 우리가 말하는 뭐야? 심상이에요. 즉, 이 사람은 웬만한 거에서는 다 심상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아주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가보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고향의 정지용. 아까 우리 백석의 고향과는 어떤 반대되는 주제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을 아니라뇨.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정리하고 가죠. 자, 우리가 여기서도 뭘 찾아주셔야 되냐면 운율이 나타나는 요소를 좀 찾아주셔야 돼요. 자, 운율이 나타나는 요소 3가지만 찾아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우리 배운 거니까. 내용 들어가기 전에.
3. 3. 음보. 정답. 오. 자, 3은 뭡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예, 3은 뭐예요? 자, 3은 뭐를 여러분 다른 말로 뭐의 느낌이 난다 그랬지? 민요의 느낌이 난다. 예, 이것까지 기억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예? 이게 왜 민요야? 라고 하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민요의 느낌이 난다. 몇 음보? 3음보예요. 자, 그 다음에 글자 수를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고향에 몇 글자? 셋, 넷, 넷. 예, 334라는 글자가 반복되는 형태도 나타납니다. 자, 다음 하나 더 있어요. 운율을 만드는 요소. 얘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네, 똑같진 않고 비슷해요. 자, 그런 걸 뭐라 그래? 예, 수, 미, 상, 관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쟤도 운율을 만드는 거야. 처음 1년과 마지막 년이 비슷하게 반복되니까 있는 거.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자, 그럼 화자가 처한 상황은 고향을 뭐 했다가? 왜? 돌아왔다라니까. 떠났다가 지금 고향으로 다시 뭐 한 거야? 돌아온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돌아왔더니 뭐야? 그리던 고향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자, 만이니까 벗이잖아요. 자, 그러면 산꿩, 뻐꾸기의 세모 한번 쳐보시고요. 자, 산꿩하고 뻐꾸기는 자연입니까? 인간입니까? 자연이에요. 자, 자연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하고 그대로 알을 품고 제철에 울어줘요. 그러니까 자연은 안 변한 거야. 그럼 뭐가 바뀐 거야? 자, 자연은 그대로고요. 뭐는 달라진 거야? 인간은 변한 거야. 이거 시험에 여러분 잘 나옵니다. 다 변한 게 아니야, 고향이라고 해서. 고향에 있는 자연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살고 있던 인간만이 달라진 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온 누가 달라진 거야? 나가 달라진 거죠. 나도 인간이니까. 자, 그래서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고향이 아니야. 그래서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자, 여러분 구름은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거야? 떠돌아다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구름은 누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걸까? 네, 화자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 결국 나는 여기에 정착하지 못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맨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정꽃이 나를 보고 웃어줍니다. 자, 흰정꽃에도 세모 치셔야겠죠. 쟤는 날 보고 웃어줘요. 예전에도 웃어줬고 지금도 뭐 하는 거야? 웃어줘요. 그러면 흰정꽃은 자연이야, 인간이야? 자연이죠. 네,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정술에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자, 인정술에 웃어줘요. 근데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풀피리라고 해서 얘가 자연은 아니야. 풀피리 소리는 누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어렸을 때는 나던 소리가 지금 고향에 돌아온 사람 화자가 불 때는 나 안 나? 안 나죠. 자, 그리고 이 부분 나옵니다. 메마른 입술이 쓰디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시에서는 화자의 감정이 무서워요, 슬퍼요 이렇게 대놓고 드러나니 안 드러나요? 잘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시에는 메마른 입술이 쓰디쓰라고 뭐가 느껴지는 거야? 좌절이 느껴지죠. 왜? 자기가 기대했던 고향이 아닌 거야. 상실감이에요.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뭐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도, 자,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구나. 자, 하늘에다가 세모를 크게 치세요. 아이고, 잘못했네. 왜 세모를 크게 쳤을까? 자, 하늘만 뭐하대? 높으로대. 그럼 나는 지금 내 마음은 어떤데? 씁쓸한데, 하늘은 그대로인 거야. 자, 그럼 위에 있던 그대로 있던 자연이었던 산꿩 뻐꾸기 흰정꽃을 뭐 하는 소재가 돼? 대표하는 소재가 돼버려요. 나의 지금 심정과 모되는 형태로 대비되는 형태로. 자, 그 다음에 딱 개수가 뭐야? 하나, 둘, 셋, 네 개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내? 요 네 개에다가 뭐를 하나 껴요? 풀필이 하나 딱 껴놓죠. 자, 그러면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뭐가 돼야 돼? 풀필이죠. 예, 이렇게 시험 문제 하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능어대중학교 시험 수준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신청 이렇게 쉽게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외운 대로 풀어야 되잖아. 안 나오죠. 어? 니네가 많이 어렵진 않았어. 지금까지. 근데 올해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지. 기존에 습관대로 한다라면 니네 학교는 요렇게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니네는 절대 이런 문제 안 나와. 자, 지금 11분이니까 저걸로 1시간 정도 촬영이 됐겠네요. 우리 쉬고 싶니? 더워서 그러지. 우리 나가서 음료수 한 잔씩 먹고 올까? 갑시다.